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한다면, 제가 사전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사정이 별관까지 다 이렇게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일 제가 촬영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촬영할 테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막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번거로우시니까, 동영상은 내일 촬영하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저녁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후, 빠르면 오후. 그래서 그때 어떤 걸 찍냐면 사례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네. 행정학에 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제도도 제도입니다만 사례가 빨리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최근 한 2년 정도에서 좀 이렇게 발췌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파일화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좀 발췌해서 좀 많으면 1시간, 짧으면 더 짧은 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계획서 제 카페에 좀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뭔가 설명을 드리긴 해야겠는데 너무 늘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오늘 또 2장 관련해서 접근 방법, 주요 이론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업 때는 스피디하게 나가고 이제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정책 일반론, 되게 정책 파트가 약합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정책. 제 자료상으로는 이제 스몰 로만자 다음에 2번 정책 및 서비스 그 부분일 겁니다. 목차가 없는데 제가 목차도 이제 월요일날 배부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목차까지 딱 앞에 있어야 책이 맞는데 찾아보기는 고사하고 이 목차가 출판사에서 조금 여러 어떤 사정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하셔가지고 월요일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인덱스 처리를 좀 하셔야겠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인덱스 맞습니까? 꼭 붙이세요. 예. 저희 학원 뭐 행정법 모 강사님이 아주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붙여야 됩니다.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붙일 수 있으면 다 붙이시라. 공부 안 될 때 이렇게 머리 식힐 때만 쓰면서. 그래서 이제 아직 제 편제가 낯서신 분을 위해서 뭐 일부 매핑도 하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때 간략간략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래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일요일 뭐 얼마나 하겠느냐 하시겠지만 내일 한 3시간 정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인사 부분을 그 다음 일요일 날 오전에 혼자 또 찍고 또 그 다음 일요일 날 오전에 재무 혹은 또 빠진 것 그런 것을 또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언지를 좀 드리기 때문에 좀 발췌하시면서 이렇게 좀 내가 부족했다 싶으신 부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업 진도인 그 스몰로가짜 1번, 2번 거기에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만 다른 파트가 안 섞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딱 순수한 이론만 이렇게 딱 내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대개는요. 그래서 다른 파트가 약간 섞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뭐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점수는 무조건 100점 만점으로 드립니다. 그래야 느낌이 와요. 여기 스파르타반에서 뭐 제가 모의고사 뭐 좀 이해됐었는데 40점 만점이기 때문에 40분에 25만 받더라도 그렇게 나쁜 점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존에 막 좀 점수를 막 좀 후하게 받으셨던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죠, 개인적으로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하면서 이렇게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100점 무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답안 첨삭도 뭐 제가 시간 가용 범위 내에서 좀 더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안 됐다 싶으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수업 때 말씀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 수업 때 이제 메일로 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들으시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부수가 몇 부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 아무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당의 논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행정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느냐를 생각한다면 이 주제입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 요즘 정권이 이제 그 교체되는 과도기이기도 하고 또 다음 정권 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에 대한 논의 속에서 행정학회, 정책학회, 각종 학회에서 아주 발빠르게 지금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지금 제출하고 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당연히 드릴 부분이고 수업 때 말씀을 더 드릴 부분이고 오늘은 그런 논의의 뿌리, 이 관련된 주제를 확실하게 각인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논문을 제가 배부를 했습니다. 연도도 이제 좀 지나긴 했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 정도면 아주 최근 논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학 문제의 타겟, 뭘 이렇게 문제시 삼으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죠. 그 논의의 타겟이 관료제이죠, 관료제. 정부 관료제 당연히요. 행정학이니까 당연히 정부를 생략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관료제라는 표현이 어느 파트 주제입니까? 잠깐 이해의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관료제가 어느 파트 주제예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머릿속에서 매핑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관료제. 뭔가 전통적 행정의 논의라고 생각하신다면 거버넌스, 예, 전통적인 그런 거버넌스, 국정 운영 방식.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면요, 불편할 필요도 없는데 운영 체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 체계, 국가를 작동시키는 운영 체계. 근데 행정학이니까 좀 더 정부 중심의 운영 체계겠죠. 이제 뭐 다른 학문에서는 또 거기에 걸맞는 약간 더 상이한 그런 작동 원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주어는 정부예요. 그것도 정부 관료제입니다. 관료제가 항상 주어이다. 그러면 이 관료제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 국가 사회를, 시장을 작동시킬 것이냐. 근데 이제 관료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전통적인 그런 관료제 중심의 거버넌스겠고. 그래서 그런 총론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총론이라는 말은 민간 부분을 전제로 다루면 그게 총론입니다. 강론은 정부 내부만 쑥 더 들어가면 그게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강론을 생각하시면 분량이 얼마 안 될 듯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행정학은 강론이 훨씬 많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조절을 못하면 강론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쪽은 스피드하게 나가면서 그런 추가 동영상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로마자 2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가 또 어느 파트에 나오느냐? 기계적 조직. 예. 풀네임은 기계적인 조직 구조이죠. 예. 줄이면 기계적 구조. 기계적인 구조에 가장 상징적인 그런 예가 바로 관료제 시스템이죠. 관료제이죠. 그래서 대의적인 것도 물론이거니와 정부 내부의 조직 구조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관료제이다. 그러면 이제 또 재행이라는 책에서는 이 관료제가 정책 파트랑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조금 이례적인 구성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더 보편적인 내용인데, 뭐 정책에 이제 여러 행위자, 주체가 있을 텐데, 그런 그 측면에서 관료제를 더 이렇게 결부시키시고 싶었던 그런 저자의 의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파트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관료제가 결국은. 제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어느 파트라고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료제라는 것은. 또 이제 제 교재상으로는 어디에 주로 나와 있냐면, 그 스몰 로마자 두 번째, 행정학의 주요 이렇게 이론적인 계보가 쭉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료제를 저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는 주로 다룰 필요는 있었겠죠. 찔끔찔끔 여러 파트를 다룬 것보다는 한 군데에 담았을 때 저는 앞에서 빨리 이걸 좀 접하자라는 취지에서 스몰 로마자 두 번째 분에 편제를 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뒤쪽에 민주주의.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이제 기출문제 30년 풀에서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관료제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걸 묻는 문제들이에요.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공공성을 추구하자, 영혼이 있네, 없네. 전부 관료제가 결국 영혼이 있냐, 없냐. 또 어떻게 관료제가 결국은 공공성을 어떻게 좀 더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실행정학도 결국은 출발점이 관료 집단이잖아요. 관료 집단의 적극적인 아주 프로액티브한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특히 결론을 적고 싶으실 때 뭐 쓸 말이 별로 없다. 혹은 서론을 적어 들어갈 때 별로 쓸 말이 없다 싶을 때
이렇게 행정학을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이런 아주 큰 어떤 논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적으면서 이 관리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관련해서 이 문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론에서 행정이란 무엇인데 이 문제는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론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안 중요한데 1번 부분은 큰 문제 1번 부분은 그래도 좀 적자라는 게 좀 더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본 결과 뭐 서론 결론에 배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대부분은 최저표에 없습니다. 최저표에. 뭐 좀 많이 배점이 가점이 들어가야 뭐 1점, 2점, 많아야 2점이고 2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잘해야 뭐 1점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답안지를 적을 때 시간이 빠듯하다 싶으신 분들은 서계를 다 그냥 빼고 적으시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굳이 부족한데 서계를 막 적고 있는 분들은 이게 바로 행정학에서 말하는 목표 대치이겠습니다. 목표 대치. 주객전도에게 결국은요. 직접 묻는 부분이 배점이 훨씬 큰데 그런 요식행위 부분을 가점 1점 받으려고 서술을 적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1번은 그래도 조금 적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생각된다면 절충점이 5줄. 5줄 이내만 적으세요. 제발. 결론은 4줄 이내로. 절대 많이 적지 마시라. 혹시 원인만 물어보고 방안을 안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이제 결을 부제로 방안해가지고 한 5줄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정말 분량을 적게 적으시라. 결국은 문제를 다시 이렇게 다시 적으신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일 텐데 문제 요약이 서론이고 본문의 내용 요약한 게 결론일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점수가 나올 리 만무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단문은 안 적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단문은요. 2문, 3문인 단문은 안 적는 걸 추천해 드린다. 똑같은 거 말해서요. 직접 묻는 부분에 더 집중하시자.